올해로 20주년을 맞는 광주 비엔날레가 내일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2달여 동안 진행됩니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는 400여 점의 작품뿐만 아니라 흥미진진한 퍼포먼스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래된 여관을 원룸 건물로 불법 용도 변경에 운영하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소방점검도 받지 않다 보니 화재의 무방비로 노출된 데다 세입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조회를 고발한 광주 MBC 보도가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불법 무단조회 실태와 향후 개선점 등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에 따라 복지 정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 부족으로 각 지자체가 복지 디폴트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국 226개 지자체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 10번째 전시를 하루 앞두고 오늘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전시는 연극적인 요소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해서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예술가 정신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데요. 박수인 기자입니다. 경산과 진주 양민학살 희생자들의 유골이 컨테이너에 담겨 광주로 옮겨지고 5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희생자 유족들을 맞이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분열의 상처를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2014 광주 비엔날레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국가폭력으로 다시는 이런 희생이 없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묵념으로써 38개 나라 111명의 작가들이 413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터전을 불태우라. 예술과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창조적인 파괴에 이은 새로운 출발을 성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의 새로운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참여 작가의 90% 이상을 비엔날레에 처음 참여하는 신진 작가들로 구성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o sort of try to recreate, perhaps burn down the house of the previous editions of the Biennale. So you want to bring something fresh, also bring some new artists, of course. 거실 한쪽에 두 여성이 앉아 한 권의 책을 우리말과 영어로 읽어 내려갑니다. 올해 비엔날레는 이처럼 시각적인 작품에 연극적인 요소들이 더해져 더욱 역동적으로 주제를 드러냅니다. 또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10여 가지 퍼포먼스가 행사 기간 동안 전시장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시민들의 쓸모 있는 국리를 모아서 만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광주 시내 20개 생활 공간에서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미술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2014 광주 비엔날레는 내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6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1인 세대가 늘면서 원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싼 원룸이라면 여관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게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에 취약한 데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한 원룸 건물 내부입니다. 싱크대와 냉장고, 세탁기 등 보통의 원룸과 다를 바 없지만 실제로는 여관 건물입니다. 여관이 원룸으로 불법 용도 변경된 겁니다. 이 건물이 지금 여관 건물이잖아요. 아신가요? 원룸이 아니고 여관인데. 불법 원룸은 보증금이나 공과금 없이 20만 원 안팎의 월세만 내면 얻을 수 있습니다. 원룸에 비해 절반 수준의 반값입니다. 공사장 인부나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주거지 이동이 잦은 사람들을 상대로 싼 값에 세를 놓아 임대 수익을 챙긴 겁니다. 경찰에 적발된 50살 황모 씨 등 건물주 11명은 지난 2010년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광주 시내에서 불법 원룸 9곳을 운영해 왔습니다. 5년 정도 임차 수익금이 100가구당 한 10억 원 정도 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점검이 나올 것을 알고 임시 취사 도구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또 장이라는 상호 대신 원룸을 의미하는 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여관 건물임을 숨겼습니다. 이 같은 불법 원룸은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불법 용도 변경이나 지도 점검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의 잘못이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MBC의 탐사보도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이대로 좋은가가 제4회 40일에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오늘 KBS에서 시상식을 열고 수사기관들이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 유출하는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광주 MBC 김철원, 이정현, 김인정, 송정근 기자에게 한국방송대상을 수여했습니다. 광주 MBC의 이번 보도는 이달의 기자상과 국제 엠네스티 언론상, 올해의 방송 비평상에 이어서 4번째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는 한국방송대상 수상을 계기로 광주 MBC 탐사보도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이대로 좋은가를 되돌아보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1년 전 방송됐던 보도 내용을 송정근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2012년 국정감사 때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광주경찰관 33명이 연예인 등의 주소를 무단조회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취재진은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취재진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경찰관들의 무단조회 실태는 심각했습니다. 동창이나 지인의 주소를 찾기 위한 조회는 기본이고 아내 심부름을 위해 차적조회를 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가해자의 주소를 경찰 전산망을 통해 알아낸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 주소를 알려주거나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넘겨준 경찰관들은 파면을 면치 못했습니다. 검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추문 검사 사건에 피해 여성 사진을 유출한 검사들이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가 수사기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는 없었고 국민은 개인정보가 무단조회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 경찰이 들여다보는 개인정보는 1억 7천만 건. 이 가운데 수사 목적 아닌 불법 조회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일은 일종의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다른 기관의 개인정보보다 더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는 만큼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데 개선이 됐는지 점검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대한 대대적인 자체 감사가 있었던 지난 2012년 이후에도 경찰은 무단 조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특별감사 직후인 지난해에도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범죄는 54건에 이르렀고 개인정보를 외부로 불법 유출한 경우가 21건, 수사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유로 불법 조회해본 경우가 33건이었습니다. 광주의 한 경사는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빼주는가 하면 서울의 한 경위는 수배 내용을 유출하는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이 가운데 75%는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특별감사 이후에도 무단 조회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감사를 해서 제도 개선을 했어야죠. 사전 승인 제도를 지구대나 파출소에 도입을 하고 징계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갔어야죠. 개인정보 무단 조회의 위험성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만든 대책은 처벌 강화도 아닌 교육 강화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 본인과 공공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대안 가운데 하나지만 경찰청은 특별감사 결과조차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고령화 추세나 저출산 대책에 따라 복지 정책이 확대되는 것, 특히 지역에서는 더욱 절실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서 각 지자체가 복지비 지급을 못하는 이른바 복지 디폴트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문제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 전국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은 최근 6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4분의 1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로 지자체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평균 1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반면 지자체의 수입 재정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8대 2로 정해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년 동안 변동이 없고 경기 침체와 취득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50%로 떨어졌습니다. 지자체에서 받는 것은 적고 쓰는 것은 자꾸 늘어나고 도저히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서야 되겠냐.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같은 보편적 복지 비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각 지자체에 떠밀면서 일부에서는 복지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복지 디폴트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가 기초연금 전액 국가 부담과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 없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과도한 복지비 부담 때문에 지자체 필수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복지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광주시는 오늘 광주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텐츠 개발비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등의 광주시 현안 사업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장현 시장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새누리당이 광주시 그리고 전라남도와 예산협의회를 열어 현안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구조업체 언딘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이 어제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최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언딘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위와 언딘에게 독점적 권한을 주려간 이유를 조사하고 오늘 새벽 1시 반쯤 귀가시켰습니다. 검찰을 나서면서 최 차장은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 차장을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제주를 연결하는 저비용 항공기가 내일 취항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내일부터 180여 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해 광주 제주 간 노선을 운행합니다.